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의 나,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 삶의 전환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와 함께 합니다. 어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전환점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영감과 용기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2세의 김정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늘 부지런한 생활로 주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요가를 마친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일상이었죠. 내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다니 참 행복한 일이지 라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요가는 물론 짧은 산책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그나마 유지하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독과 무력감 속에서 활기차던 김정자 할머니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김정자 할머니는 사회적 정체성 상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역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요가와 친구들과의 만남은 김정자 할머니에게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활기차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그 활동들이 중단되고 팬데믹으로 관계까지 단절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잃었다고 느낀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손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자는 밝은 얼굴로 스마트폰을 꺼내 할머니께 최근 가족 여행 중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 속 웃고 떠드는 손자와 가족의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족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나는 이런 거 못 배워.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는데 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손자의 간절한 설득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터치 화면은 김정자 할머니에게 낯설고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뭐가 나와? 아이고. 잘못 눌렀네. 할머니의 손은 처음엔 떨렸지만 손자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정자 할머니는 딸과 영상통화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통화가 끝난 뒤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 정말 옆에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다시금 관계의 소중함과 자신이 여전히 가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는 법도 배우고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만의 스마트폰 앨범을 자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낯설었지만 배우고 나니 내 세상이 더 넓어진 느낌이야. 이걸로 내가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어. 할머니의 눈은 오랜만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의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을 넘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자신감과 소속감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작고 사소한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실감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은 김정자 할머니를 다시금 활기찬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작은 용기를 줍니다.
삶의 변화는 낯설고 두렵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공장에서 근무하며 가정을 책임져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늘 분주했고 가족을 위한 그의 노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일 반복되던 그 일상이 갑작스레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고생 끝에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잠시 안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텅 빈 집에서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이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이제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에서 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소리는 신문 넘기는 소리와 한숨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역할 상실과 사회적 소속감의 약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은 박 할아버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와 함께 이러한 역할이 사라지면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도 가족 내에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속감과 유용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방문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든 딸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글쓰기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보는 건 어때요? 아빠가 해주신 이야기는 늘 재미있었잖아요. 다른 분들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은 학교 다닐 때도 못 썼어. 내가 무슨 글을 써? 이는 자신감 결여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지못해 글쓰기 모임에 참석한 그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라는 강사의 말에 그는 처음엔 펜을 쥔 손조차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공장에서 첫 월급을 받아 가족들과 외식을 했던 날,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던 날, 그리고 자신이 은퇴식을 치렀던 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글로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글을 완성하고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낭독하던 순간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었구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야. 이는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고 잊고 있던 성취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은 삶의 통합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글쓰기 모임의 단골 멤버가 되었습니다.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가 살아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돼. 그리고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 그는 이제 가족들에게 자주 자신의 글을 읽어주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 과거의 성취를 되새기고 현재의 자신을 긍정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임을 박 할아버지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78세가 되던 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큰 공허함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반백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마치 세상의 반쪽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그와 함께했던 일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나누던 대화, 저녁이면 손주들 얘기로 웃음 짓던 시간들, 이제는 아무도 없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 독립하면서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에 남겨진 남편의 흔적과 오래된 물건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떠난다면 이 모든 건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영자 할머니는 소속감 상실과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우리는 흔히 자신이 남긴 것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역할과 추억들이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의 부재는 곧 할머니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빈둥지 증후군과도 연결되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려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할머니는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손에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녀들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정리할 게 많다. 우리 같이 해보자. 처음에는 자녀들도 난감해했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정리의 날, 할머니는 오래된 도자기 꽃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꽃병은 내 아빠가 신혼 때 월급을 모아 사온 거란다. 그때 내가 꽃 한 송이 꽂아두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그녀는 꽃병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이런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과거의 물건들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찻잔 하나에도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오래된 손수건은 남편이 먼 길을 떠나는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물건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후손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남길 메시지와 소망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집이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구나. 그녀는 유언장을 쓰는 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나눴구나. 이는 심리학에서 삶의 통합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정리의 과정을 통해 이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남편의 부재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삶의 마무리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사랑과 추억으로 채우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이 경험은 이영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시간들 덕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할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을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족과의 연결을 회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남아있는 시간의 사랑과 추억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계를 마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배우며 가족과의 소통을 회복하고 박영수 할아버지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이영자 할머니가 자신의 추억과 가족의 유산을 정리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느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삶의 전환점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했거나 앞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는 변화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멈춰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는 한 발 더 내디디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김정자 할머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단순히 편리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가족과의 연결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글쓰기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연결과 정체성을 회복했고, 이영자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정리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유산을 남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새로운 시작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노후 산책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공감과 위로, 그리고 도전을 위한 용기를 전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에서 저희 노후 산책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